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지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 건 무엇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지금 암호화폐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크립토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크립토를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현재 시점을 좀 안 좋게 보고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제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이 진짜 시즌 종료인가, 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트코인 낙관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사는 것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비트코인을 보는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차트가 비트코인 테더, 바이낸스가 가장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볼 때는 바이낸스만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업비트를 좀 보긴 하겠지만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재 이번 주에 패닉셀이 한번 나왔죠. 네, 패닉셀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지금 저가를 거의 한 32,000불을 좀 찍었어요. 32,000불을 찍고 다시 지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죠. 자, 오늘이 지금 제가 녹화 날이 1월 26일 수요일인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더 떨어질 것인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자, 왜냐하면 저는 현재 이 34,090불 정도 있죠. 거의 34,000불 요 라운드 피겨를, 자, 요 자리, 여기를 좀 강하게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긴 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34,000불. 예. 근데 아직 주봉이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아직 4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야 이제 비트코인이 더 빠질지 위로 올라갈지가 제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하반까지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4,000불을 만약에 이번 주 안에 깨고 내려간다. 근데 그 주봉상 30,000불, 32,000불을 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25,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는 떨어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자리에 매물이 정말 많아요. 지금 이 자리 있죠. 여기 집중적으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자리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엘리어트 파동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보긴 보지만 제가 보는 주된 관점은 좀 거래량 기준으로 좀 많이 봅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매물대 그런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뚫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0,000불, 진짜 맥시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 30,000불 정도예요. 30,000불 정도인데 37,000불까지 강하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아마 떨어지더라도 30,000불 정도까지는 아마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30,000불 밑으로 떨어지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30,000불 밑으로 떨어지긴 정말 좀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현물 투자하실 거면 사실, 그죠? 지금 제가 보기에 사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죠? 여러분들 자산이 100%라고 하는데 100%를 한 번에 다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할로서 제가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 간에 우리가 떨어질 때 사는 게 여러분들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떨어질 때.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떨어질 때 무조건 조금씩 주워 담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보니까 일단은 완벽하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죠? 이 기관 투자들과 이제 힘을 같이 합니다. 예전에 2018년도, 2019년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나스닥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나스닥과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나스닥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 이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자체로 사고 팔고 그죠?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과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면 하나의 그 자산으로서 뭐가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또 부정적인 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3만 불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2만 불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이제 포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퍼드 뉴스. 네, 퍼드 뉴스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예전에 뭐 중국 이제 암호화폐 뭐 채굴 금지 뭐 그런 규제부터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아예 규제를 때려버렸다. 그죠? 근데 암암리에 지금 중국도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을 깰 수 없는, 그죠? 일개 정부가 어떻게 막아설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자산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 나스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이 버블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느 정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순인 거지, 이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가 정말 없어져가지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요 자리, 여기가 정말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37,000불 요 저가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빨간색 있죠. 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현재 양봉으로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양봉 마감을 하고 이 부분을 종가로 뚫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아마 슬슬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37,000불부터.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주봉으로 분석했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이제 추세가 조정을 주면서 빠질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밑에 보고 계신 차트가 뭐냐면 요게 이제 가격 변동성 차트입니다. 자, 가격 변동성. 이 가격 변동성은 하나의 그 지지 저항선을 우리가 체크하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가격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가 이렇게 돼버리면서 추세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죠. 자, 근데 지금 요 자리 있죠. 자, 현재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었던 이 부분의 고가, 여기가 39,260불이거든요. 39,260불. 그 다음에 이 저가가 바로 이제 32,900불.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큰 추세의 박스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현재 떨어지고 있는 힘이 약간 한풀 꺾인 모습이긴 합니다. 한풀 꺾인 모습이긴 해요. 제가 RSI 같은 경우도 과매도 구간을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의 하락의 그런 모멘텀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해 볼 수가 있고, 자, 단기 지지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단기 지지선은 얼마 정도가 되냐면, 이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단기 지지선은 36,400불 정도가 요 자리가 굉장히 단기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39,000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현재 가격이 37,160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단기 지지선이 36,5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계속 제가 보기에는 테스트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이 요 밑에 요 자리를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좀 받고, 아마 매물을 계속 여기서 쌓아 올릴 겁니다. 쌓아 올리면서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항선이 39,000불이에요. 39,000불.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번 주에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37,000불 밑으로 떨어지기는 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간 조정을 주면서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 자, 단기적인 방향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36,500불 이 자리가 일단은 단기 지지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여기를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차트를 좀 본다고 한다면 이 자리 지금 하나, 둘. 자, 여기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저항선이죠. 39,260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만약에 이 밑에가 뚫린다. 그러면 이제 더블 바텀을 만들 수가 있겠죠. 더블 바텀까지 해서 32,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밑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가 부분을 계속 사수하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현재 지금 굉장히 23이에요. 23. 2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포 탐욕 지수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달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익스트림 피어 나와 있죠. 어제도 익스트림 피어.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익스트림 피어예요. 레스트 먼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이제 피어 그냥 단순하게 공포였지만 이제는 극도의 공포감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대다수와 반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2022년 1월부터 해서 지금 작년 12월부터는 계속 40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비트코인 탐욕 지수가 30을 넘은 적이 없어요. 계속 그냥 하락인 겁니다. 하락이었다가 이제 극단적 공포, 그러니까 10까지 떨어졌었죠. 이때가 1월 8일. 그 다음에 지금 1월 23일 또 마찬가지 극단적 공포, 10까지 떨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1년 단위로 제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트코인 엄청나게 반등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시점을 좀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면 이때거든요. 이때가 2021년 5월 달, 이때가 정말 비트코인 시즌 종료였다.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이 그 저점부터 해서 얼마나 올라갔어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언제냐면 2021년 5월 달입니다. 2021년 5월 달. 자, 5월 달이니까 이때예요. 보세요. 지금 아래에 굉장히 좀 많이 그 극단적인 탐욕, 그죠? 극단적인 탐욕 지수, 공포 지수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죠? 바닥이었다가 7월 25일부터 해서 갑자기, 그죠? 크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극단적인 공포를 보통은 10 정도를 찍었으면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현재 바닥을 찍은 게 대략 한 1월 8일, 그 다음에 1월 23일입니다. 1월 24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33,000불까지 내려갔을 때 극단적 공포를 굉장히 좀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자리가 된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가긴 좀 힘들 거예요, 아마. 한 번에 올라가기 좀 힘들 건데 아마 이만큼 이제 고점에서 많이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매물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현물 투자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는, 그죠? 약간 조정을 줄 수는 있겠다라는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한 15% 정도. 근데 그 정도 그 이하로서는 제가 보기에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상 지금 이렇게 과매도 구간을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상태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조금 이제 저가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31,000불, 과거에 32,000불, 29,000불이니까 지금 일봉상으로 딱 따라 봤을 때도 현재 이 저가 여기 부분, 그러니까 지금 33,700불, 그러니까 여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 아마 횡보를 좀 아마 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어느 순간은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볼 수 있는 게 그 구글 트렌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 트렌드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구글 트렌드라고 구글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하면 그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죠? 바닥일 때,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완전히 바닥일 때 비트코인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습니다. 자, 지금도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죠?
여러분들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2020년 11월 그 이후에 2021년 4월, 5월. 자, 여기가 완전 고점이었어요, 지금. 자, 과거에 완전히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10도 안 됐을 때, 완전 바닥이었을 때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2020년 9월.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그때가 2020년 11월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자, 요때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은 어떤 흐름을 보였었냐면은 2020년 11월이니까 대략 요쯤 됩니다. 2021년, 2020년 11월. 자, 요때부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12,000불부터 이렇게 급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급등이 시작했는데 자, 거의 한 350% 올라갔었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지금 죽어들었습니다. 죽어들고 이렇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자, 2021년 5월 달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얼마까지 올라갔다고요? 67. 67이면은 거의 그죠? 10명 중에 6, 7명이 다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무방해도 될 정도로 구글은 굉장히 그만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죠?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그죠? 이 비트코인을 검색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죠?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여지없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가격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게 됐었죠. 이때가 그러니까 5월 17일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갔을 때가 7월 26일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바닥이었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시대 흐름이고 그리고 2,100만 개의 그런 유통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면요. 이 비트코인 그 블록의 개수 있죠. 거기에 50% 이상 해킹을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근데 그 50% 이상 해킹을 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거의 한 600년에서 7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시스템을 해킹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다.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적인 그런 특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없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상화폐라고 했을 때, 크립토커런시라고 했을 때는, 그죠? 굉장히 기관들한테 외면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전송하는데, 그죠? 막 10분, 20분씩 걸리고, 그죠? 좀 늦게 걸릴 때만 30분도 걸려요. 그리고 그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변동성은 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크립토커런시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에셋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전체가 9위 정도 될 거예요. 은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지금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취급하시는 게 제가 보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정말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제 시장에 성숙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현물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지금은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니까 충분히 제가 사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트렌드가 현재 지금 33, 요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는 충분히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지난 7일 동안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검색량인데 지금 코인베이스 노란 색깔이 코인베이스, 빨간 색깔은 이제 비트코인 USD, 그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크래시, 이거는 비트코인 크래시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검색해본 사람들.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계속 이 코인베이스라는 그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검색 많이 하면 그만 가격이 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재미난 발상으로 좀 보는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약간 1월 25일 9시, 1월 25일 9시면은 뭐 간단하게만 분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1월 25일 9시면 자, 이때가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이 어때요? 오후 3시니까 1월 16일. 이때가 언제죠? 1월 25일 오후 3시. 1월 25일 오후 3시니까 자, 대략 한 이쯤이죠? 15시. 이때 이제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그런 검색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코인베이스를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보는 이유는 뭐예요?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거나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검색량이 좀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바이 비트코인, 그다음 바이 뭐 이더리움, 바이 리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검색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검색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압도적인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한 그런 우위를 제가 보기에 좀 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아까 요 자리 있죠? 이 부분, 이 단기 지지선이 바로 요 자리가 됩니다. 단기 지지선이 바로 이제 36,400불.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깨기가 힘들어요. 현재는 여기가 이제 깨기가 좀 힘들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떨어질 수가 있는 가격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해 준다면은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하면서 충분한 지지선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제가 볼게요.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2,320불 이 자리 있죠. 2,320불을 여기를 이번 주 안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올라갈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매도 구간에 지금 2번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더블 바텀을 지금 제가 보기에 찍었다고 제가 보기엔 보여지거든요. 더블 바텀을 좀 2번 정도 찍었다, 이게 좀 보여지고, 근데 아직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추세가 아직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저가 부분 있죠, 2,300불,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매도 압력은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지금 현재 제가 체크했던 이 자리가 과거에 무슨 자리였냐면, 과거에 굉장히 지지선과 저항선이 굉장히 좀 클러스터로 묶여서 있었던 이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지금 2,300불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죠.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가치를 온전하게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런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자체의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 그죠?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많이 이더리움 스마트 체인 ERC20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죠? 굉장히 많은 토큰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실생활에 쓰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계속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지만 가치가 어느 정도 계속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 게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게 무제한으로, 그죠? 이게 통화량이 보편화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쓰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그죠? 공급이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막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절해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NFT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더리움 기반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래도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아성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제 이더리움이 유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그냥 거의 하나의 포트폴리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에이다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그런 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그런 좀 안전한 진짜 1, 2 대형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는 대장주의 격을 하고 있다. 완벽한 대장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대 대장이 바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이제 활용도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가스비가 이제 많이 든다고 하죠. 가스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돈을 서로 보내거나 수수료, 그죠? 이 트랜잭션 피라고 하는 그 수수료가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새롭게 그 이더리움 안에서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스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런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2,300불, 2,400불인데 이더리움도
하나의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이더리움도 굉장히 좀 활용도가 이제 높은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올라가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이더리움도 올라간다.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간다. 이렇게 서로 이제 밀고 당겨주는 그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특히 비트코인 이제 비관론자가 아니라 낙관론자인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은 예전에 그 아마존이 처음 나왔을 때, 그죠? 2001년도에 아마존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죠?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런 시대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기술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솔직히 NFT 한 해였잖아요, 작년에. 그죠? 작년 주식장도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NFT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NFT가 왜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더리움이 왜 있는 거다?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001년 닷컴 버블. 그때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코인들은 계속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혹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에이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 코인들은 가격이 계속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의 활용도가 굉장히 좀 많아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실 수가 있고, 이더리움은 또 이제 여러분들 그게 있죠. 이더리움 스마트 체인이라고 하는 토큰을 무한정 발행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그죠? 뭐 거래소 플랫폼이라든지, 그죠? 뭐 거래소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뭐 어떤 회사의 플랫폼이라든지 뭐 페이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페이코인 아니면은 뭐 위믹스 뭐 이런 코인들, 게임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그 스마트 체인에서 만들어진 토큰들이다. 그죠? 그런 것들, 뭐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디파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더리움의 그런 확장성에 기반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느낌도 있지만 이더리움은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발행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수요자들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같이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하나의 자산 가치로서의 그런 충분한 희소성이기 때문에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이더리움은 투자의 그런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한정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이더리움 자체 플랫폼에 있는 확장성,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솔라나가 굉장히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차트로 좀 보도록 할 건데 94불 정도잖아요. 솔라나가 처음에 가격이 23불 정도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고, 근데 이 솔라나가 왜 나왔냐면 솔라나가 왜 나왔냐? 일단 제가 솔라나를 이용을 해봤는데 거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거래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코인 하나 보내는데 그냥 우리 자동이체 하는 것처럼 뭐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거 보내면은, 그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한 30분 걸려요. 한 20분, 30분 정도 걸립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뭐 데스티네이션 태그 입력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입력을 하고 다 보내면은 그것도 한 최소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솔라나는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뭐 30초, 앞으로는 5초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바이낸스, 그러니까 BNB 코인도 제가 보내봤는데 BNB 코인도 굉장히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그 전송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솔라나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다 보니까 이 전송 속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은 뭐가 발생을 할까요?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코인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솔라나가 처음에 이게 왜 나왔냐면 전송 속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죠? 전송 속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솔라나라는 그런 코인이 나왔는데 지금은 충분히 94불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솔라나라는 코인을 제가 보기에는 전송 속도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솔라나 기반에 또 하나의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장성에 기반했을 때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솔라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그죠? 솔라나 자체 메인넷이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더리움과 이제 비슷한 하나의 그 플랫폼 코인.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가스피도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이 보내는 거, 이더리움도 하나 보내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0분, 20분 걸리는데 솔라나는 굉장히 빠르다. 그죠? 근데 플랫폼 코인의 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잡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솔라나 자체 메인넷이 있고 이더리움 자체에도 메인넷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많은 토큰들 기반으로 확장성을 내비친 것처럼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빠른 트랜잭션 속도에 기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플랫폼 코인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확장성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솔라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이 나오겠죠. 솔라나 기반의 덱스로 나올 것이고, 그죠? 뭐 솔라나 기반의 그런 여러 가지 거래할 수 있는 그 이동성 풀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앞으로는 좀 이더리움을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솔라나가 지금 시총이 그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거의 한 6, 7위까지 올라왔었는데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코인 마켓캡.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 시가총액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랭킹이 아마 솔라나가 비트코인이 1위, 이더리움이 2위, 테더가 3위, BNB 4위, USD 코인이 5위, 카르다노가 6위죠. 7위가 솔라나입니다. 7위가 솔라나예요. 그래서 리플을 앞섰습니다. 지금 리플을 앞섰다. 도지코인은 진작에 앞섰고 폴카닷도 앞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 기반이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 플랫폼 코인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많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솔라나를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한다면 현재 가격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지리선 이렇게 일봉상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 이 저가 부분을 현재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죠. 돌파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분석을 해본다면은 요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올라갔었던 이 시가 부분을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현재 지금 4일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횡보하고 끝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횡보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그죠? 그래야 다음 주에 충분히 큰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저는 이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종가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떨어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만큼, 그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더 이상 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약간 거래량이 증가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격이 제가 보기에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자, 그래서 솔라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에이다, 카르다노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카르다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일봉상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주봉 현재 카르다노도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현재 이 자리가 1불 정도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1불. 자, 1불인데 이 자리가 2021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거의 5개월간의 박스권의 지지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는, 하락으로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자,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인 그런 또 덱스를 또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썬데이 수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덱스가 좀 많은데, 뭐 덱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디파이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거래소.
그러다 보니까 카르다노도 앞으로의 확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에이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그런 활용도가 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지켜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흐름을 좀 그려나가고 있다. 지금 현재 1불 정도. 지금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박스권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크게 들어올리고 급락 나왔다 들어올리고 이런 식으로의 조정.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아마 줄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주고 아마 이런 흐름을 좀 그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 가격이 계속 조정을 줬다가 어느 순간 또 크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 충분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4시간 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을 지금 줬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때가 지금 2021년 1월달인데 자 가격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종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하는 이 거래량이 자체는 줄고 있고 그리고 매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제가 보기엔 충분히 다지고 있다. 좀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 에이다 같은 코인도 좀 많이 보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에이다, 그 다음에 솔라나,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바이낸스 코인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잖아요. 그죠? 바이낸스는 이제 이 코인도 왜 여러분들이 매력적이 있었냐면은 이게 플랫폼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 자체,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래소가 전 세계 1위잖아요. 그죠? 전 세계 현물 선물 거래 1위인데 그 안에서 거래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바이낸스 코인,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 자체의 이 용도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래 자체가. 그래서 뭐 거래소 자체 코인들 몇 개 있죠. FTX 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낸스 코인 자체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많이 바닥을 현재 다진 상황입니다. 이 저가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을 또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떨어질 때 지금 신저가를 종가상으로는 찍었어요. 이미 찍었지만은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 좀 메리트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거기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메리트가 있으면서 네, 가격이 이렇게 한번 네, 이런 그림이 제가 보기엔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코인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코인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이낸스 코인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코인, 뭐 FTX 코인도 좀 있으니까 자 이건 토큰이죠. 이건 토큰인데 이것도 거래소 기반 코인이에요. 거래소 기반 코인인데 과거에 처음에 이렇게 런칭됐을 때 자 처음에 런칭됐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가 2020년 3월 달. 이때가 가격대가 얼마냐면 거의 시작가 2불이었습니다. 2불이었는데 몇 배 올라갔죠? 고가까지? 거의 한 4,000% 올라갔죠. 이 FTX, 이 코인 자체가 지금 거래량이 전체에서 한 2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메리트로 인해서 가격이 좀 크게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 FTX 같은 코인도. 그래서 이 플랫폼 코인은 지금 여러분들 이런 메이저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디파이 관련된 코인도 여러 가지 좀 있겠고,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제가 보기에 플랫폼 코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코인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비트가 완벽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비트가 완벽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많이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이 저가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충분히 힘을 좀 응축을 시켜놓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가격대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요거죠.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시레이트.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이유가 현재 2021년 지금 7월부터 아까 7월부터 해서 계속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게 급등이 나왔을 때가 7월 26일인데 7월 17일부터 계속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11월 달. 11월 달에 가격이 추모 떨어졌으면 이 채굴량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11월 달에 약간 해시레이트가 떨어졌긴 떨어졌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이때가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이때가 네, 이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 형태로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시레이트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를 한 번에 채굴을 뭐하러 해요, 여러분들? 그 전기세 내가고 뭐나 하다 보니까 그죠? 엄청난 그런 환경 피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굴 난이도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2021년 5월 달 지금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대예요. 지금 현재 채굴 난이도가 거의 2022년부터 시작해서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대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5월 달. 그러면 이런 흐름이 좀 그러지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과거에는 채굴 난이도가 얼마 안 됐었지만 지금은 현재 이렇게 채굴 난이도가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 그죠? 채굴을 하면 할수록 가격적인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가격은 제가 보기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코인이 하나가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디파이예요. 그 디파이인데 요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상장은 되지 않았어요. 상장되지 않았고 비상장 코인인데 약간 그 밈코인과 여러분들 그 시바이누라고 하는 코인 있죠. 밈코인. 뭐 도치코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이 저점에서 크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코인도 약간 디파이 생태계에서 그 최초의 그 세계 최초의 ETF 파생 상품을 도입을 한 그런 이제 코인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BLK라는 코인인데 그 코인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덱스에서만 거래가 돼요. 팬케이크 스왑에서 현재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서 유동성 풀에 집어넣어놓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현재 1불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격적인 상승이 아직까지는 많이 모멘텀이 남아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얼마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쯤 여러분들 눈여겨볼 만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1.3불 정도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상장을 언제 했냐면 상장을 요즘 했습니다. 이때가 12월 8일 날 이때 이제 덱스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때가 0.03불 정도였어요. 근데 현재 가격은 지금 3불 정도니까 그죠?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단기간에 100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현재는 약간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2월 초에 거래소에 상장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오피셜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 아직까지 거래 상장이 되지 않았던 코인이에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가. 근데 이 코인 자체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바닥을 한 2번 정도 찍었거든요. 바닥을 한 2번 정도 찍고 제가 보기에 이 자리가 지금 1.1불 정도에서 1.2불 정도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거래소는 제가 아직 언급을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꽤 괜찮은 거래소 중에 하나에 아마 2월 초 중반에 아니면은 뭐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이번 달 안에는, 이번 달이래, 한 달 안에는 좀 거래소가 중앙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상장 빔은 있기 마련이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BLK라는 코인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 코인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일단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ETF를 추종해서 만든 그런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BLK라고 하는 그 툴 자체 안에서, 그죠? 이 BLK를 사가지고 예치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디파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높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토큰들, 그 다음에 뭐 가격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네 떨어지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롱, 떨어지면 숏, 그게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관련된 ETF를 최초로 만들어낸 그런 토큰이다. 그게 굉장히 좀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건데, 가격은 지금 1.3불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코인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일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37,000불 요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긴 한데 36,400불이 단기 지지선입니다. 그 자리가 이번 주에 지켜준다고 한다면 39,0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39,000불을 다시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40,000불, 50,0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현재 가격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종료가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2,400불 정도 충분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립토 탐욕 공포 지수가 현재 10 정도로 한 2~3번 정도 찍었던 상황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때가 제가 보기엔 기회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드를 몽땅 다 투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조금씩 분할해서 한 번쯤은 계속 이제 담아가시는 걸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요. 방송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용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